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한 가운데 경찰과 방역당국이 교인 명단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방역당국과 경찰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한 사랑제일교회의 거센 반발, 그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8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선 그 양성률이 일반 평균의 34배나 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된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서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차단하고 찾아내고 감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이 늦었죠. 근데 일단은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적절히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양성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5명,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검사를 한 5명 중에 1명은 양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21.7%로 1명 이상이죠. 무척 높네요. 5분의 1 넘으니까 예. 이 평균의 34배라는 건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이 0.64%입니다. 네. 그걸 대비해 본다면 지금 평균의 34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1일 밤에 뒤늦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해서 컴퓨터하고 교인 명단 카드 같은 것을 이제 압수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간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예. 다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좀 아쉽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한 자료 속에서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회의록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종우 기자, 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자신들은 광화문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들에게 뭐 이 집회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집회에 참석해달라 독려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강훈 목사도 이 집회를 뭐 계획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찬조 연설차 가서 5분 정도 말하고 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7, 8박스의 문건을 확보를 했는데 네. 거길 봤더니 관련 회의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그 내용이 담겨있는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랑제일교회가 이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계획을 했거나 교인들이 참여하기를 원했거나 네. 이런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와 경찰이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명단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예.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경찰과 방역 당국이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중대본 정세균과 이를 악용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엽을 즉각 처벌하라. 정세균은 서정엽에게 특정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하였다. 이를 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아니, 백 변호사, 이게 좀 네.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경찰과 방역 당국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일단 8.15 집회에 참석한 분들 자진해서 검사 안 받는 경우에는 네. 그곳에 일단 통신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현장에 그 시간대에 있었던 분을 찾아서 이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진단 검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 전혀 그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개인정보 불법으로 수집한 거니까 개인정보보호 위반이고 아, 예. 또 하나는 아니 내가 지금 진단을 안 받겠다는데 억지로 진단을 강요했으니까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강요죄고 네.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목사 그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 그거는 방역과 크게 상관없는데도 압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법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행정명령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직권남용이고 아하. 그것도 또 형법에는 예배방해죄라고 있죠. 예배방해죄도 해당하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지금 일단은 고발을 한 건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하기는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게요. 결국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나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박정호 기자, 네. 경찰에서도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이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특히 정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부분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1일 사랑제일교회 그 압수수색 할 때 그때 영장을 받을 때 네. 정광훈 목사의 휴대폰도 그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에 따라서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 기록을 보면 네. 이 방역을 어떻게 어겼는지 예. 또 어떤 계획을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왜 변호인 없이 압수수색했냐 가져갔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순수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순순히 그냥 따랐다는 겁니다. 아. 변호인 입회가 필요 없었다라고 예.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